네, 이번 시간에는 특정 장면을 포커싱해서 시청자분들, 남성분들,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제 경험과 판단을 기준 삼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여성분들께서 현숙 씨처럼 남성분들에게 어필을 할 경우 플러스가 될 만한 점을 얘기를 드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숙 씨가 직업이 회계사인 부분보다 회계사를 선택하게 된 생각과 과정이 남성분들에게 어필이 더 되었을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자, 그 장면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씨는 자기소개 때 회계사라고 하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결혼 후 출산 육아를 하고 나서 경력 단절이 생겨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고 전문 직군을 선택해야겠다. 그리고 찾아본 직업군 중에 회계사가 경력 단절이 있어도 언제든지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판단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남성분들에게 어필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 전에 본인의 배우자가 맞벌이를 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여성분들도 출산하기 전까지 대부분 일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대부분의 남성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금수저가 아닌 일반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남자가 빠르면 군대 2년 제외하면 26, 27에 취업을 합니다. 27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면 초봉이 한 연봉 5천 정도 될 겁니다. 요즘. 그러면 세금 제하고 뭐 지금 연봉 5천 시수령액 보니까 한 358만 원 정도 되네요. 35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3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4,2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절반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2천만 원 모으겠네요. 2천만 원씩 시간이 지나면 연봉은 오르고 하겠지만 물가도 오릅니다. 물가도 오르고 또 뭐 이것저것 뭐 지출도 많아질 텐데 일단 2천만 원씩 절반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10년 모으면 2억 모읍니다. 그러면 남자 37세 2억을 모읍니다. 뭐 좀 더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데이트한다고 차도 사고 하면 좀 덜 모을 수도 있고 그러니 집에서 지원이 없는 사람들은 35세는 넘어야 어느 정도 결혼할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30세에 취업하면 38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솔로 나오는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상위 10%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서울에 자가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분들 실상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사내 부부를 많이 하는데 경력 단절도 안 되고 복직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복지가 되어 있고 월급도 높아 빨리빨리 돈 모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낍니다. 아,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 결혼해서 집 마련한다고 대출 끼고 또 애도 키운다고 하고 하면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혼할 배우자는 맞벌이를 좀 했으면 하고 그런 마인드의 여성분들을 선호합니다. 뭐 제 주변에서 실제로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집값도 많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께서 남성분들의 이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결혼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이 눈높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과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집값 자체도 엄청 비싼데 맞벌이를 선호 안 하는 남성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요새. 그래서 현숙 씨 같은 마인드로 얘기를 선이나 뭐 소개팅 그리고 만나던 이성과 혼담이 오갈 때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결혼까지 골인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이제 현모양처를 꿈꾸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 충분히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뭐 제 경험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로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해서 육아를 하면서 변해가는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성분들께서는 현숙 씨 같은 어필을 하셔도 결국 여성분들이 복직을 할지 육아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니고 맞벌이를 또 함으로써 인해 주말마다 또 아이와 여행을 갈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활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냐의 차이고 각자가 다른 거지 틀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결혼을 하기 전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기보다
현숙 씨처럼 남성분들의 호감을 얻으면서 눈높이를 맞춰주시면 결혼까지 골인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육아냐 복직이냐 선택은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결혼 전부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저도 결혼하고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뭐, 애 키우고, 집사람 육아휴직하고, 이제 복직을 하려 하는데, 또 이제, 또 애기랑 시간을 집사람이 더 보내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돈 벌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대 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다 정답이 아니고, 제 경험을 지금 빗대서 그냥 잠깐 뭐 예시를 드는 겁니다. 모든 선택은 다 득과 실이 있습니다. 100% 정답이 없고요. 본인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틀림이 아니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마음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숙 씨 같은 얘기를 충분히 이제 결혼 전에 이렇게 이 남자랑 또 잘 되고 싶다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가 어딥니까? 나는 솔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검증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오는 자리에서 저런 이제 본인의 직업군, 뭐, 이렇게 일부러 바라보고 했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직업군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필을 좀 할 수 있게끔 여성분들께서 뭐 어느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남성분들께서 이제 여성분들을 바라보는 호감도가 상승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캐치해가지고 여성분들께서 이런 태도로 얘기하시는 게 호감도 상승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뭐 다음에도 또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좀 빗대어가지고 장면 장면 하나하나 해가지고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들 거고요.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